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해볼 주식은 말이죠. 테슬라라는 주식이 되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죠. 일단은 1년 동안의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말이죠. 총 688.38%가 오른 종목으로서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80.36달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배터리에 대해서 나온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어제 약 10.3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레이팅 서머리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A Authors는 bearish이고요. 즉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월스트리트 그리고 퀀트 쪽에서는 투자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테슬라가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utomotive, Leasing, Service, 그리고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이렇게 네 개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한 부분은 약 20조의 매출액을 올린 Automotive 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쪽이 되겠고요. 리징은 3.54%로 869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네요. 서비스의 경우는 말이죠. 9.06%로 2.2조를 기록을 했고요.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 쪽에서는 6.23%의 포션으로 1.5조의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말이죠. 나라별로 보시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other이 되겠죠. 전 세계의 방방곳곳 아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이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이 되겠군요. 어쨌든 가장 많은 테슬라의 고객을 보유한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차이나 쪽에서도 샹하이 기가 팩토리가 지어지고 있죠. 이곳에서도 1년에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실제로 차이나에서 100만 대가 팔린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치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애널리스트의 Future Growth Forecast를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의 3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라는 회사는 40.3%의 그런 annual earning growth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4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인데 어떤 회사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그건 굉장히 강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회사거든요. 어쨌든 인더스트리보다는 덜하지만 마켓을 훨씬 더 뛰어넘고도 남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래는 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recast Annual Revenue Growth에서 매출액의 성장률을 보시면요. 27.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 이상의 매출액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말이죠. 평균적인 인더스트리도 넘고요. 마켓은 당연히 넘고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탑 쉐어홀더스입니다. 여기 탑 쉐어홀더스를 보면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18.3%의 어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말이죠. 본인이 계속 이 테슬라를 진두지휘를 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발전시킬 거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테슬라의 성장률이 여태까지 어땠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테슬라의 경우는 6조 정도를 이번에 2분기 때 기록을 했고요. 지난 1분기 때 또 6조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2012년 4분기 때는 7.38조 정도를 기록하면서 꽤나 괜찮은 성적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Cost of the Revenue를 보겠습니다. Cost of the Revenue는 반대로 2019년에는 꽤 높았지만 2020년 3월 31일 그리고 6월 31일에는 Cost of the Revenue가 좀 줄었습니다. 이 뜻은 말이죠. 테슬라가 그 레비뉴에 드는 비용을 점차 줄여가면서 점점 일을 잘하게 됐다.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되어가는 중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Gross Profit을 보시면 말이죠. Gross Profit 또한 이렇게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 6월 30일 2분기 때는 1.27조를 기록했고요. 1분기 때는 1.23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revenue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되거든요. revenue도 잘 나왔는데 cost of the revenue는 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가 좀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21%를 이번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gross margin 쪽에서 말이죠. 20% 이상에 나오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강한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개인데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profit margin입니다.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이 revenue를 만들어내는 데 대한 비용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까지 전부 다 치기 때문에 이 profit margin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회사가 흑자를 보고 있냐, 적자를 보고 있냐의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profit margin인데요. 지난 4분기 동안 계속 테슬라는 흑자를 내왔습니다. 2019년 3분기 때 2.3%의 흑자를 냈고요. 4분기 때는 1.4%, 그리고 2020년 1분기 때는 0.3%, 2분기 때는 1.7%를 내면서 이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면은 2019년 1, 2분기 때는 큰 적자를 냈다가 이제는 흑자로 돌아선 회사거든요. 그러므로 앞으로의 행보가 크게 주목받는 회사입니다. earning per share를 보겠습니다. earning per share라고 하면은 그 주가와 굉장히 연동돼서 움직이기 마련인데 하나의 주가가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earning per share가 플러스면은 그 하나의 주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흑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2020년 이제 2분기를 보시면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EPS를 마이너스 0.03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EPS가 실제로는 0.44가 나오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를 초월했죠. 2020년 쿼터 3에는 0.57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쿼터 4 때는 0.80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3분기 그리고 4분기 때 테슬라의 성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EPS 예측을 돌파하냐 마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또한 크게 성장을 하냐 마냐가 갈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의 공매도 쪽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hort interest 부분은 7.39%로 꽤나 이 정도면 큰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가 0.48% 정도의 공매도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한데 안타깝게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라서 그런지 이렇게 short interest가 7.39%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조금 더 줄어야 테슬라의 주가가 안정되게 오르겠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흑자를 내기 시작한 이 테슬라의 입장에서 꽤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밸런스시트입니다. 테슬라의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분기 기준으로 하시면 말이죠. Cash and Cash Equivalent는 8.62 빌리언 달러로 약 8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꽤나 큰 비율의 캐시를 갖고 있는 부분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Receivable은 12개월 내에 받아야 되는 돈으로 1.49조를 거래처로부터 받게 되어 있죠. Intangible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이고요. 무형자산은 주로 브랜드 이름이나 아니면은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인벤토리 재고 부분은 4.02조를 차지하고 있고요.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내 쪽에서 20.88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쪽에서 짓고 있는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크게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는데요.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10.46 빌리언 달러로 꽤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내야 되는 그런 부채인데 12개월 이후에 내야 되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 2, 3, 4, 5 이렇게 걸쳐서 내야 되는 그런 부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Debt의 경우는 3.68 빌리언 달러로 약 한 3.7조 정도 은행에다가 빚을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에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는 3.64 빌리언 달러인데 이것은 거래처에 12개월 내야 되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ferred Revenue는 2.33 빌리언 달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먼저 계약금을 이제 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수령해 갈 때 나머지의 금액을 다 내도록 돼 있잖아요. Deferred Revenue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1개월치를 먼저 내고요. 받지 않은 그런 자동차 가격을 전부 다 Deferred Revenue로 측정을 하는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 차를 수령해 가고 돈을 내면은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Deferred Revenue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Deferred Revenue를 왜 Liability Distribution 안에 넣느냐? 왜냐면은 고객들이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레비뉴 쪽에 안 넣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 부분은 사라진다. 그래서 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을 비교해보면 말이죠. 일단 Current Debt 3.68 빌리언 달러를 12개월 안에 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여기 갖고 있는 Cash and Cash Equivalent로 낼 수가 있습니다. 8.6 빼기 3.6 하면 약 5빌리언 달러가 남죠. 그리고 페이어블 같은 경우도 3.6입니다. 그래서 5빌리언 달러 빼기 이제 페이어블을 하면은 약 한 1.4빌리언 달러가 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시버블이 이제 곧 12개월 내에 들어오니까 가용할 수 있는 총 자산은 2.8빌리언 달러 정도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빌리언 달러에다가 이 non-current debt를 또 갚아야 되는데 터무니없게 많은 비율이잖아요. 5배나 됩니다. 밸런시상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밸런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만큼 2021, 23 연도마다 얼마를 갚아야 되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의 Debt Maturity Schedule입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그리고 thereafter까지 총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다 적혀 있죠. non-recours와 recourse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non-recourse 같은 경우는 담보를 뜻합니다. 이 담보라는 건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담보의 가치가 떨어져도 설사 그 부채를 갚지 못해도 그 담보로 그냥 갚아버리면은 그냥 땡이거든요. 근데 이 recourse 부분은 가치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을 그냥 갚고 나머지 그 부분은 또 갚아야 되는 것을 recourse라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1.3조, 2021년에 약 한 2조가 되겠고요. 2022년에도 약 1조가 되겠는데 3조라는 부채를 2022년까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2020년은 지금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해서 약 2.5조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2023, 2024년에는 갚아야 될 필요가 없고요. 2025, 2026, thereafter는 이때 걱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의 부채만을 본다면은 약 한 2.5조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current debt랑 payable을 cash and cash equivalent랑 receivabl로 갚고 남는 돈이 약 2.8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돈 2.8조에다가 2022년까지 갚아야 될 부채 2.5조를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0.3조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남는 돈으로 여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캐시플로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operating cash flow margin으로 그냥 everyday activity에서 사용하는 그런 돈이 결국은 남느냐 안 남느냐를 보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20년 6월 30일 2분기 기준으로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15.97%가 남았습니다. 이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뭘 뜻하냐면은 CapEx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을 잡아놓겠다 해서 capital expenditure라고 하는데 이 예산을 전부 다 써버리면은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예산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버리면은 이제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이렇게 플러스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실제로 15.97만큼 돈이 남았다는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operating cash flow margin은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free cash flow margin을 보겠습니다. operating cash flow margin에서 또 회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모든 비용을 다 뺐을 때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돈이 얼마가 남느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free cash flow margin을 보겠습니다. 이 15.97%의 operating cash flow margin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직원들에게 봉급 주고 그다음에 판촉비 내고 줄 거 다 주고 해서 남는 게 이제 또 6.5% 정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남는 돈으로 빚도 갚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operating cash flow margin을 보면은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이 free cash flow margin을 보면은 결국 회사에게 남은 돈이 이익이었냐 아니면 적자였냐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남는 free cash flow margin으로 빚도 갚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리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도 테슬라의 주주로서 이렇게 크게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해서 마음이 아픈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주워 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점점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1년 뒤에 그리고 2년 뒤에는 테슬라의 가치가 테슬라의 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어지면서 그거에 맞게 매출액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도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